오리엔탈리즘의 최근 전개는 말하자면은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주도해 왔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그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온 것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중심 무대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무대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의 주도권도 유럽의 인문학에 기반을 둔 문헌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미국 중심의 사회과학적인 그런 담론 중심으로 축의 이동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에 의해서 오리엔탈리즘이 대중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에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방법론은 사회과학적인 그런 지식의 보급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 이래로, 그러니까 중동전쟁은 이게 참 그 뿌리가 깊은 60년, 70년 이상이 된 그런 중동전쟁 이래로 아랍은 특히 미국에 대해서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이 됐고, 또 게다가 유태인을 팔레스타인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그 시오니스트들, 즉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아랍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민족적인 그런 실체도 없는 그냥 떠돌이, 하찮은 유목민으로 그렇게 간주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인에게 비친 아랍인이라고 하는 것은 호색한, 아주 척첩 여자를 여럿 거느리는 그런 호색한이거나 또 피에 굶주린 그런 악한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미국 교과서에 나타난 아랍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은 그들은 노예상인이고 그저 돈만 아는 환전상인이고, 그리고 돈 많은 아주 불안당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미지로 미국 초중등 교과서에 아랍인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랍을 비롯한 동양 인식에서 이 지역의 토착성, 자생성, 특수성 이런 것은 개념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세해버리고 그냥 외피적으로 드러나는 태도, 경향, 통계적인 어떤 수치 이런 것으로 그냥 환원지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말하자면은 휴머니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 아예 박탈이 됐다는 거죠. 해서 사이드에 의하면은 미국이 주도한 오리엔탈리즘은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창설된 군대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학교의 영어 가르치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동양인에 대한 미국의 해외 선교 정책에 의한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적인 태도의 잔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조에서 문화적 정책이라는 것도 이 대외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특히 동양에, 중동뿐만 아니라 동양에 파견한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역할이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을 그쪽에 이식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특히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앞세워서
앞세워서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현지 정보를 그들 선교사들로 하여금 수집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프로테스탄트 그 선교사들이 처음 주로 미국으로부터 들어올 때에 예수 믿으시오 이 성경 앞세워서 온 게 아니라 당신 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해서 신식 교육, 그 다음에 서양 의술, 그리고 고아들에 대한 자선 사업, 이런 사업을 앞세워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복음 전도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본국의 현지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누구든지 여기 오면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라는 게 그냥 일기가 아니라 저쪽에 보고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보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 중심의 도그마가 오늘날까지 사이드가 보기에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특히 아랍과 이슬람 연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오리엔탈리즘의 대표적인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의 역사, 1970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는 종교로서 이슬람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3세계의 정체성이 아랍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경시되고 무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한 가지에 불과하고 세계 종교로서 전혀 의미가 없고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슬람의 이미지 조작에 특히 미국이 주력을 두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정치학자인 칼 알로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없으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랍은 평화를 바라는가 라고 하는 논문이자 에세이적인 그런 저술에서 아랍인이 피의 복수를 즐기고 그리고 전쟁 광이고 정의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하나의 전형적인 부류로 아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랍인의 이미지를 조작적으로 상징화하고자 노력을 하는 가운데 주로 이제 아랍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인은 이렇다, 동양인은 호전적이다, 이런 식으로 동양인 거듭해서 그런 식으로 동양인을 규정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책 그 절의 제목도 동양인 세 번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에 의하면은 미국은 오늘날 지구상의 어느 지역보다도 중동에 깊숙이 관여해 왔습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동에 못지않게 한반도에 특히 남한에 깊숙이 관여온 현실을 우리가 잘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여해 왔고 또 거기에 여전히 오리엔탈리즘의 힘이 재생산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오리엔탈리즘은 말하자면 미국 패권주의, 새로운 재권주의에 제대로 멋지게 스스로 적응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사이드는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용한 것을 보면은 오늘날 아랍 세계는 사이드가 보기에는 아랍 세계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남한, 한국은 이렇게 봐도 관계없습니다. 아랍 세계는 미국의 지적, 정치적, 문화적 위성국가가 되고 있다. 소수의 동양 학생들은 또 그중에는 일부 동양인 교수까지도 포함해서 그들은 지금 미국의 오리엔탈리스트들에게 와서 그 밑에 스스로 배우기를 희망하며 그 뒤에는 내가 사이드 자신이 오리엔탈리즘의 도그마라고 특정 지은 것을 그들이 자국의 청중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재생산한다. 이런 재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동양인 학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리엔탈리즘을 다시 모국에서 조직하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오리엔탈리스트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여기서 사이드는 참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단지 원주민 정보원에 불과하다. 네. 어쩌다가 그들이 운 좋게도 미국에 머물러서 교수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된 뒤에도 기실은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그곳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수준의 정보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이 기여한 또 하나의 제2의 요소는 특히 아랍권의 경우에 미국의 소비 이데올로기의 침투, 이게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랍권에서는 석유로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랍인들은 미국 상품의 거대한 세계에서 거대한 소비자가 됐고, 게다가 그와 더불어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동양의 지식인 계층 자체가 서양의 주류 학풍에 종속되는, 말하자면 수입 학문에 스스로 빠져드는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게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조에서 책의 말미에서 사이드는 이런 질문을 자기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동양에 있는 지식인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식인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는 과연 자신이 몸담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식인의 비판의식, 즉 갈등하는 대립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식인은 스스로 얼마나 중용성, 여기서 중용성이라는 것은 개방성, 이쪽 저쪽을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한쪽 외눈박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을 견지해야 할까? 견지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이드는 되묻고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바로 중도라는 건데, 불교의 중도는 쉽게 말하자면 쌍차, 쌍조, 쌍착하는 것은 양극단을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쌍조, 동시에 양쪽을 다 비춘다, 포괄한다. 그게 중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절충해서 중간을 유지한다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개방성, 중용성을 우리가 어떻게 견지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사이드는 대부분 주의력이 부족한 학자들이, 말하자면 자기 성찰이 부족한 학자들이 오리엔탈리즘의 길드적인 아류에 쉽게 빠져들어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을 사이드는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양 속에서 동양에 관한 지식인 스스로의 연구에 대해 지식인 스스로 자기를 열어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죄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해서 그죠? 죄기적으로 비판적인 검토에 붙이는,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죄기적으로 비판적인 검토에 붙이는 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중용성이라든지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기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비판적인 검토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노자가 강조하고 있는 반자도지동이라고 해서 되돌아보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도는 우리가 뭐라고 말로 규정할 수 없는데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속에 도가 거기에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노자의 말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는
우리가 단지 동양을 무작정 일방적으로 무한히 동양화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회피해야 한다. 우리가 자칫 그죠? 서양을 비판한다 합시고 동양의 틀 속에만 갇혀가지고 그 렌즈를 그죠? 거기다가 고착시켰을 때 또 다른 우리가 말하자면 옥시덴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은 인종적 내지 민족적 그리고 국가적인 그런 기준 이상의 인류적인 보편적인 인간 사회를 보고서 진보시키고 거기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공통의 기도 내지 기준, 말하자면 자기의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이드는 우리에게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해답은 곧 서양을 비판하는 옥시덴탈리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책 말미에 결론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